감정가 27억짜리가 반값으로 유찰돼서 최저가 14억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월 현금 흐름이 1,400만 원. 와, 그러면 수익률이 1년에 1억 8천 거의 2억 가까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2년이면 다 회수되고 좋은 거 아닌가요? 표면상 봤을 때는 그렇긴 한데 얼마인지를 꼭 관할 지자체에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더 많은 정보와 꿀팁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낙찰 전문가 누막수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아주 어여쁜 여자 MC를 모시고 촬영을 처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예스비입니다. 저는 아파트 투자는 조금 해봤었고 다른 걸 좀 배우고 싶어서 누막소 TV에 같이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보는 물건 어떤 거예요? 기본적인 개요부터 말씀드려보면 24 타경 103, 107 안양시 호계동입니다. 상가주택이 감정가 27억짜리가 반값으로 유찰돼서 최저가 14억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건물 1층에 왔는데 무엇을 먼저 보면 좋아요? 요즘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상가주택에도 이런 공동현관문 비번이 많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꿀팁을 드리자면 안까지 들어가는 거는 조심스럽겠지만 내부를 꼭 확인하고 싶다면 테두리나 이쪽 테두리 확인해 보시면 비밀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로 등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우편물이 되게 난잡하게 많죠. 네. 그 이유가 5층, 6층 이런 식으로 층별로만 우편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경매 정보지 상에는 현황상 층마다 7개 호실이 나와 있는 걸 보여집니다. 네. 한 개 층마다 여러 개 호실들이 사용하고 있어서 이렇게 우편물이 많이 쌓여 있다. 그러면 나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선 기본적으로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다 근린시설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 뭐 올라가서 확인해 봐야겠지만 근린시설로 되어 있는데 원룸처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불법이 맞는 거고요. 초보자분들이 용도를 가장 네. 어려워하죠.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임차인만 해도 층마다 7명씩이니까 35명 있고 1층에도 별도 임차인이 있으니까 제가 경매 정보지를 상세히 보니까 대부분이 수익 임차인이라서 배당받고 안전하게 나가실 거다. 그럼 진짜 그분들한테도 좀 다행인 거네요? 그나마 다행인 거죠. 오. 원래는 지금 27억짜리가 15억까지 떨어졌다? 그러면은 대부분 1순위 근저당이 은행이기 때문에 수익 임차인에 해당돼서 그래도 임차 보증금 전부 받을지 안 받을지는 또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신의 보증금을 찾아갈 수 있다. 그래도 다행인 것 같아요. 저는 이분들 다 명도를 생각하니까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복도도 한번 보시면 네. 상가주택 경매 임장을 오시면 건축물 대장상 그리고 여기 실제 건물과 일치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601호부터 저 끝에 607호까지 총 7개 호실이 층마다 임차인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 도시가스 부분도 지금 움직이는 걸로 봐서는 실제로 사람들이 사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럼 이거 양성화할 방법은 없어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종 근생 내에서 고시원으로 이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양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방법상 고시원하려면 복도폭이 한 1.2m 이상은 돼야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어플인데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시죠. 1.2로 나와요. 우선은 양방향의 경우 1.5m 폭이 필요하고 호실당 양방향을 볼지 단방향을 볼지 좀 차이가 있겠지만 단방향이라고 한다면 1.2m면 소방법상 고시원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고시원하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다가구주택 원룸하고 차이점은 치사를 설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도시가스로 연결된 치사와 연결된 가스레인지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전부 철거가 돼야 될 대상이 됩니다. 도시가스 난방에 대한 거라면 당연히 사용해도 무방하고요. 그러면 여기는 같이 사용하는 취사 장소로 만들어도 괜찮겠네요. 다른 곳과 다른 메리트를 준다라는 생각으로 공용 공간을 휴게시설이나 공동 세탁시설 같은 것들로 만들어놔서 정말 고시원으로서도 쾌적하게 이곳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치는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바로 뒤쪽으로 금정역도 보이고 이 주변이 옛날부터 공장지대였고 주변에 IT 관련된 업종들도 많이 분포돼 있고 우리가 흔히 하는 평촌 번개 지역도 아주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직장인 수요가 많을 거고요. 여기 밑에도 불법 쪼개기를 했던 이유도 아마 원룸이 임대가 아주 잘 나갔기 때문에 그걸 채우기 위해서 불법 쪼개기를 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그러면 여기 월세는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 불법이긴 하지만 35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원룸 40만 원은 받을 수 있고요. 그것만으로도
하더라도 월 현금 흐름이 1,400만 원. 와. 거기다가 1층 상가가 호프집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아마도 최소 150만 원 받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14억이면 대출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지금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을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긴 합니다. 한 50에서 60? 그것도 조건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1년에 1억 8천 거의 2억 가까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2년이면 다 회수되고 좋은 거 아닌가요? 표면상 봤을 때는 그렇긴 한데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어서 그 이행강제금이 얼마인지를 꼭 관할 지자체에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예상컨대 지금 2층부터 6층까지가 위반 건축물로 다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우선 기본적으로 여기는 일반 상업지역이고 땅값이 비쌀 겁니다. 위반한 면적 곱하기 가격을 곱하는 구조라서 이행강제금이 다른 데에 비해서 비쌀 수 있다? 아마도 그런 부분이 단가까지 떨어지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엄청 가격이 좋은 거네요. 근데 우리는 투자자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이런 이행강제금이 얼마인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임대 수익이 얼마인지를 비교해서 그게 메리트 있다라고 하면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행강제금 말고 또 저희가 체크해야 되는 건 뭐가 있어요? 추가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행강제금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크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합법화하는 비용하고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버티는 비용하고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건물 합법화는 어떤 걸로 많이 하나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합법화에 대한 거는 토지용 계획 확인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반 상업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건축물 용도상 안 되는 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체크해야 될 게 주차장. 용도 변경이 안 되는 이유가 거의 다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 대수에 따라서 어떤 걸로 바뀔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 뭐 주변 보니까 오래된 유흥상권으로 보이긴 해서 네. 여기도 숙박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네. 고시원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건물 옥상에 올라온 이유는 대부분의 건물들은 누수 부분을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임장을 왔다? 그러면 건물 내부를 살펴본다 라고 했을 때 옥상을 꼭 올라가 보셔야 되는 거고요. 보시면은 옥상에 지금 비가 많이 온 상태인데 옥상 방수는 잘 되는 걸로 보여지고 네. 크랙이나 물이 심각하게 고여있는 그런 것들은 눈에 띄는 곳은 없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 투자해도 괜찮은 건가요? 우선은 제가 정확한 금액까지 듣진 못했지만 담당자 말로는 이 경매 물건으로 해서 전화가 많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위반 면적 자체가 2층부터 6층까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면적 자체가.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대략 1억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우선은 22년부터 네. 여기가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됐고 그때도 네. 이행강제금이 비슷하게 1억 안 되는 금액들이 부과됐을 걸로 추정이 되고요. 이행강제금이 약 거의 1억 정도라고 한다면 네. 이거를 합법화하는 방법을 찾는 게 저는 현명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낙찰자 입장에서는 합법화하는 비용을 감안해서 입찰가를 산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월세를 다시 세팅했을 때 얼마 받을 수 있어? 이거를 꼭 결론을 내셔야 되죠. 그러면 능학수님 생각에서는 대략 어느 정도 들 것 같아요? 경매 물건지 바로 앞에 네. 여기 보시면 모텔이었던 거를 약간의 스테이 형태로 바꾼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는 원래는 기존의 숙박시설이었으니까 이렇게 바꾸는 게 아주 쉬웠을 거고요. 여기도 만약에 이런 형태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숙박시설로 바꿀 수 있는지를 꼭 건축사와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받고 그 비용까지 산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신에 기본적으로 지금 방 형태는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 비용이 크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보다는 합법화시키는 게 훨씬 더 나을 걸로 보여집니다. 추천하시나요? 그래서 결론은? 결론은 저라면 입찰하지 않습니다. 골치가 아파서인가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토지에 대한 이해도와 이런 건축에 대한 이해도를 다 알아야지 단순히 아파트나 빌라 몇 개 투자해본 사람들이 이런 건물을 투자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투자금도 많이 필요할 거라서 그걸로 다른 투자를 하시는 게 나을 걸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지금 최저가 수준이 14억 정도는 땅이 103평이기 때문에 거의 땅값도 안 되는 수준이긴 합니다. 현 최저가에서는 아주 메리트 있는 가격은 맞지만 건물적인 부분을 합법화하는 거 그리고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점 이런 것들 감안하면 투자금이 최소 낙찰가의 50% 정도는 확보한 상태에서 투자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대출이 50%밖에 안 나오면 양성하는 비용까지 또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한 14억까지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낙찰가가 만약에 14억이다 거기 50%인 7억 네. 거기에 양성화 비용 최소 1억 정도 확보한다 라고 생각하면 최소 7, 8억 정도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물건을 도전하시는 게 맞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팔 때는 얼마 정도 양성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디스코나 네이버 매물들을 확인해 보면 최저가 수준이 14억 원 너무 싸다. 거래된 것들을 주로 보면 적어도 여기도 평당 2천 초반대는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양성하고 나서 20억 초반대는 매도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20억 초반? 괜찮은. 투자하시겠어요? 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근데 대출이 안 나온다는 게 저한테는 많이 리스크가 큰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위반 건축물을 취급하는 은행을 찾는 것도 필요하고 대출 비율도 작을 거고 금리도 높다. 그래서 내 투자금은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물건으로 찾아서 네, 다른 물건. 어떻게 오늘 누막수 TV 처음 촬영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이런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되게 조심히 봐야 되는구나. 이거 모르는 사람이 월세 1,400이네? 진짜 싸다 해서 받는 순간 이거는 나락행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 네.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경매 물건에 도전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게 모른다? 그러면 더 쉬운 물건, 소액 물건부터 하시면 됩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진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걸로 네.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지 예스비님을 계속 볼 텐데요. 제가 궁금할 만한 초보의 질문들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